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늘 드림이었던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마음이 웅장해지는 정말 드림카. 오늘은 벤틀리 컨티넨탈 GT, 그 중에서 아주르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넨탈 GT가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유지현 아나운서랑 시승을 한번 했었죠. 그때는 이게 3세대로 풀 체인지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여 가지고 사실 많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보시는 이 아주르는 사실은 지난번에 만났던 그 차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왜 또 이 차를 가지고 나왔느냐? 약간 그 라인업 정책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모처럼 이런 기회에 또 한번 벤틀리 한번 만나줘야 또 가슴이 이렇게 좀 따끈따끈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하게 아주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냐면, 자, 기존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열리는 GTC 그리고 이제 쿠페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뉘고, 또 라인업도 8기통과 12기통 이런 정도로만 나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기본 모델에다가 옵션으로 뭐 원하시는 만큼 옵션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옵션에서 차이가 나지 기본적으로 트림은 굉장히 심플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옵션을 넣으려고 해보면 이게 막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성격에 맞춰서 선택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벤틀리에서 컨티넨탈 GT를 세 가지 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상위에는 뮬리너, 그 다음에는 아주르, 그 다음에 S,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뮬리너는 그야말로 럭셔리의 끝판왕. 그러니까 실내 딱 열면 막 스티치도 막 장난 아니게, 원래 벤틀리 하면 이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거를 막 이중으로 다이아몬드를 넣고 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꾸민 모델이 뮬리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급의 S는 상당히 좀 스포티함에 강조를 둔 모델. 그래서 시트에도 뭐 퀼팅 이런 거 빼고 뭐 스웨이드 시트를 넣는다든가 좀 더 역동적인 차의 성격을 갖추고, 그리고 스포츠 배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 벤틀리에서 스포츠 배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S를 선택하시면 이제 S가 아무래도 가격도 좀 제일 낮긴 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배기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조금 더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좀 더 스포츠카로 즐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뮬리너나 S나 거기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또 더 옵션으로 적용하실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트림을 그렇게 나눠 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만나보시는 요 아주르는 좀 럭셔리하면서도 안락함이 좀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GT라는 이름에 제일 적합한 모델이 아주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내외관에서 디자인적인 특징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편의 장비들이 완전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이트 비전에 이런 것들도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뭐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차도 실내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밀 수 있도록 컬러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기존 GT랑 잘 어울리는 모델이 아주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아주르라는 이름이 어딘가 들어본 듯 하기도 하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벤틀리에서 아주르라는 모델이 아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그 지붕이 열리는 코니시라는 모델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드롭헤더 쿠페 있죠. 이 드롭헤더 쿠페 같은 그런 성격의 지붕이 열리는 코니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차의 벤틀리 버전이 아주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거대형 대형 쿠페인데 지붕이 열리는 그 모델을 아주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GT의 트림명으로 아주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럭셔리하고 안락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르가 외관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딱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 봤던 그 V8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죠. 기본적으로 이 메쉬 크롬 그릴도 뭐 똑같고, 벤틀리 로고도, 라이트도 똑같고, 여기 라인들도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 아래쪽에 여기 그 메쉬로 돼 있는 여기가 지금 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롬 메쉬 그릴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 아래쪽에 여기랑 여기가 크롬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아주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르에서만 요 크롬 그릴을, 하단 그릴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딱 봤을 때 아래쪽이 반짝반짝하는 브라이트 크롬이다, 그러면 아주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듯이 라이트에도 막 크리스탈 막 정말 화려하게 세공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 물방울 느낌이 나는 요 라이트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더 슬림하고 날렵하면서 다이어트가 잘 된 그런 느낌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와, 이거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컨티넨탈 GT 쿠페는 1세대 2세대까지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타는 차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차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3세대는 진짜 예뻐졌죠. 진짜 슬림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들도 정말 핏이 잘 살아 있어 가지고, 와, 이런 거는 좀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많이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라인이나 핏이 진짜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르라고 여기 펜더에 지금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V8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아주르라고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있어 보이죠. 멋있네요. 자, 그리고 휠도 요게 디자인이 기존에 봤던 그 휠이랑 느낌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요거 신형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여기 스포크랑 여기 스포크랑 두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컬러도 요거 완전 반짝반짝하는 크롬 느낌이 아니라 약간 플래티넘 느낌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화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 신형 22인치 휠, 요것도 아주르 전용 휠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휠이 적용된 거는 아주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아주르가 아니면 이 휠은 선택하실 수가 없더라. 타이어는 피렐리 P0 올 시즌인데, 지난번에 그 V8 GT랑 똑같은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여기 이제 뭐 벤틀리 느낌이 나는 가니쉬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사실 옆모습에서 가장 핵심은 라인이죠. 네, 라인이 진짜 와, 정말 심플하면서도 벤틀리라는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이쪽에 이 벨트 라인이랑 루프 라인이랑 그리고 뒤쪽 펜더를 커버하는 이 라인, 와, 이 라인 하나면 이거 뭐 설명이 다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컬러가 약간 그 그린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그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그린은 아닌데 약간은 청록색이면서 고려 청자보다는 조금 더 파라면서 짙은 느낌인데, 이 컬러 와, 진짜 예쁘네요. 특히나 햇빛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곡면이 생겼을 때 그런 데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은 컬러도 진짜 예뻐요. 와. 그리고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이게 이제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 장거리 주행을 염두에 둔 GT 스포츠카잖아요. 그리고 럭셔리하고 안락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속 방지 턱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에어 서스펜션까지 기본 적용돼 있어 가지고, 원하시면 차고를 좀 더 높여서 조금 더 험한 길도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지난번에 봤던 GT V8이랑 사실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도 트윈으로 되어 있는 머플러 이런 부분들 사실 뭐 그대로 똑같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3세대가 되면서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 진짜 많이 강조가 되고, 타원 자체도 더 슬림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드 같은 이런 타원 속에다가 또 타원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 느낌 상당히 좋죠. 그래서 벤틀리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려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굉장히 넓게 스포일러, 팝업 형태로 올라오는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 B 마크 요거 딱 눌러서 이렇게 트렁크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도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2명분의 여행용 짐들은 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안에는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추가 공간은 없고, 그래서 뭐 이 컨티넨탈 GT 타고 여행할 수 있으면 뭐 그죠? 트렁크 좀 좁아도 어때? 이 정도면 진짜 좋죠. 네.
자, 여기에도 엔진은 8기통 4.0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벤틀리에서 벤테이가도 그러고 두루두루 계속 쓰고 있는 그 엔진이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550마력의 최대 토크가 78.5kgm, 제로백 4초. 뭐 그렇습니다. 제로백 4초면 사실 엄청 강력한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덩치가 워낙 크고 무겁거든요. 스포츠카 치고도 2.2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기통 트윈터보나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3초대로 내려가진 않는 게, 근데 그게 컨티넨탈 GT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다음 세대 컨티넨탈 GT는 뭐 PHEV에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3.2초 찍을지도 모르긴 하죠.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컨티넨탈 GT가 막 3.2초 막 3.5초 막 이렇게 팍팍 그런 느낌보다는 빠르면서도 우아하고 진중하게 달리는 그런 컨셉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죠. 네. 엄청 강력합니다. 최고 속도가 318km나 되니까 진짜 엄청 강력하죠. 이 차는 진짜 묵직하게 빠르게 쫙 달리는 그 맛이 진짜 훨씬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봐야겠죠. 네, 인테리어는 지난번 시승했을 때랑 똑같죠. 근데 더 화려한 느낌이 들죠. 와, 이게 컬러가 살짝 바뀌었는데 엄청 화려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이 약간 아이보리색, 이 밝은 가죽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쪽 베니어가 지난번에도 보시면 가운데에 라인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위아래가 같은 컬러로 베니어가 적용돼 있었는데, 지금은 위랑 아래랑 지금 다른 컬러를 적용해 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이거 확실히 투톤으로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는 오리지널 나무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이게 투톤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르에는 투톤 스티어링 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화사한 느낌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 그리고 스티치가 지금 여기 시트도 그렇고 이쪽 도어에도 그렇고 이게 스티치가 이중 다이아몬드 형태로 지금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기본이에요. 뮬리너에 가면 이거보다 더 화려한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아주르에도 일단 시트랑 이쪽에 스티치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뭐 헤드레스트에 벤틀리 로고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박음질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통풍 시트, 안마 시트, 차로 유지 기능, 또 나이트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주르에는 기본으로 다 적용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스크린,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시동을 끄면, 그렇죠, 시동을 끄면 이게 잠겼다가 이렇게, 네, 잠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시동을 켜면 부릉, 그죠, 그러면 이게 삼각형 프리즘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뒤집어서 올라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또 스크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뒤집어져요. 여기는 이제 게이지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나심판이랑 온도계랑 뭐 스톱워치 이런 것들이 적용돼 있어서 좀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타시고 싶으실 때는 이 화면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은 더 첨단 느낌이 들게끔 타시고 싶으시면 이 화면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살짝 들어갔다가 뒤집어지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3분할 되어 있는 화면은 각각 다 메뉴들을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실 수 있고, 밝기, 타이어 압력, 날짜, 뭐 시트도 마사지, 뭐 펄스, 또 강도도 뭐 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각각 마사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이게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쪽은 미디어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열어보시면 이게 그 문이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요, 경사진데서 이게 타고 내리려면 이렇게 자꾸 다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만큼 열어서 딱 잠깐 한 1초 정도 있으면 요 위치에 고정을 해줘요. 지금 딱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딱 세우면 그 상태에서 이게 힌지가 딱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따깍따깍 해도 안 움직이죠. 네. 그래서 요만큼만 열어놓고도 이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위치든 1단, 2단, 3단, 4단 무단으로 아무 위치에나 내가 딱 놓으면 거기서 고정. 네,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쉽게 안 닫히거든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쿠페여서 이렇게 도어가 길잖아요. 그래서 뒤에 안전벨트 당기기 어려울 때는 문을 한번 살짝 열었다가 닫으시면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당겨서 안전벨트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럭셔리 쿠페라면 뭐 기본으로 갖춰야 될 소양들이죠. 그 다음에 이 기어 레버가 굉장히 두툼하게 멋있게 돼 있죠. 이게 진짜인데, 그죠? 이게 딱 오리지널 느낌이 딱 들잖아요. 두툼한 느낌. 그래서 가운데 딱 누르고 이렇게 당기는 거, 이 느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여기 이제 뭐 버튼으로 바뀌거나 다이얼로 바뀌거나, 또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토글처럼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계속 쓰다가 이게 굉장히 두툼한 이런 기어 레버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왠지 어색해. 이게 맞았는데 예전에는 이 느낌이었거든요. 와, 이 두툼하고 이게 딱 손에 딱 감기는 이 느낌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 세월이 참 바뀌니까 이런 것들도 느낌이 생소하게 달라지네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아주르로 돌아온 벤틀리 컨티넨탈 GT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울퉁불퉁한 노면을 좀 주행을 해보면요, 이게 그 벤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쿠페라고 하더라도 그 편안함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처음 딱 시동을 걸면 드라이브 모드가 벤틀리 모드예요. 그래서 벤틀리 모드에서는 꽤 단단함이 올라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보면 기본적으로 안락함이 있지만 그래도 꽤 단단하게 이렇게 충격들이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컴포트로 바꾸면, 그러면 확실히 더 충격량 자체가 줄어들죠. 예. 그래서 컴포트면 이 길이 굉장히 노면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길들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진짜 큰 부담 없이 그냥 주행하실 수 있을 만큼 컴포트 모드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죠. 그죠? 럭셔리 GT는 이래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런 컴포트 모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SL 같은 경우에 막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너무 단단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럭셔리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져 버렸었는데, 이 차에는 그 럭셔리함이 그대로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컴포트라면 진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포츠로 바꾼다 그러면 바로 그냥 단단해지겠죠. 예. 그래도 과속방지 턱은 부드럽게 잘 넘네요. 예. 이게 지금 노면의 충격이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도 역시나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그렇죠. 이래야죠, 벤틀리는. 그래서 노면 정보들이 굉장히 가감없이 그대로 충격으로 전해지지만 그래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스포츠 모드. 네. 저는 이런 세팅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GT 스포츠카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컨셉 자체가 퓨어면 그거는 뭐 당연히 퓨어로서 즐길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세팅이 확실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게 최고 출력이 550마력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근데도 여기서도 엑셀을 밟으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성이 오우 소리하며, 야, 이거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힘도 진짜 강력해요. 와, 이게 550마력에 제로백 4초. 근데 확실히 요즘은 제로백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요, 막 3점 몇 초 막 이런 거 우습게 나오잖아요. 전기차들은 막 2초 때까지 끊어버리고 하니까 4초 그러면 야, 컨티넨탈 GT 저렇게 강력한데 4초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4초가 호락호락한 4초가 아닙니다. 진짜 강력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GT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아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인 만큼 좀 더 산길을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하는 이런 맛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도 롤은 상당히 억제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차가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차에서 만약에 그냥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 이 정도로 못 버티죠. 훨씬 더 많이 기울어질 텐데, 근데 벤틀리 GT에는 기본적으로 그 벤틀리의 다이나믹 라이드 컨트롤, 그 액티브 롤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게 많이 안 기울어지죠.
지금 분명히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았는데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도 코너를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돌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이게 컴포트라고? 이게 확 꺾어 봐도 그래도 버텨요. 살짝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잘 버티거든요. 야, 이 벤틀리의 이거는 진짜 매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포르쉐 PDCC 같은 개념이긴 하니까 포르쉐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 매력을 10분 만끽을 했지만, 그렇게 키 크고 무거운 벤테이가도 코너에서 막 롤을 그렇게 잘 잡아줬던 그런 벤틀리 그 다이내믹 라이드 컨트롤인 만큼, 와, 이게 컨티넨탈 GT는 어떻겠냐고요. 그죠? 와, 이게 뭐, 자, 우와, 지금 롤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와, 이 무게가 2톤이 훌쩍 넘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차를 롤 하나도 없이 저렇게 코너를 돌게 만드니까 이 벤틀리 다이내믹 라이드 컨트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르쉐도 PDCC는 거의 대부분 옵션인 경우들은 많거든요. 이제 GT 막 올라가는 그런 급으로 가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 터보에도 PDCC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옵션인데, 이 차의 벤틀리에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 컨트롤 진짜 잘해주기 때문에 코너링을 훨씬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와인딩에서는 사실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노면 자체가 꽤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산길을 주행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스포츠 모드 적극 추천이에요. 가끔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너무 단단해 가지고 일반 도로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일반 도로에서 스포츠 모드가 이런 산길이라면, 와인딩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오우, 그냥 몸을 이렇게 확 기대도 될 만큼, 제가 이렇게 좀 막 기대는 느낌이거든요. 기대도 될 만큼 진짜 롤을 잘 잡아주네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 맛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우, 이건 진짜 환상이다. 이 차는 뭐 굳이 막 코너를 막 스키드음을 낼 정도로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렇게 탈 필요 없이 그냥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우아하게, 그런데 빠르게 이렇게 주행하는 게 확실히 이 차랑은 잘 어울리죠. 라인을 돌아가는 맛이 진짜 좋네요. 진짜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도 이렇게 부드러워? 근데도 롤은 안 생기고. 와, 근데 이번에는 수동 모드도 써가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빠방. 와. 수동 모드를 쓰니까 바로 팝콘이 터지네요. 오, 이게 8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사운드인데 이게 깊이가 있고 중후한 사운드를 주니까 느낌이 좋네요. 이거 사운드는 이거 퍼포먼스 배기가 땡기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힘이 워낙 있잖아요. 그리고 코너를 워낙 깔끔하게 잘 도우니까 이거 퍼포먼스 배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GTS를 선택을 해야 되나? 사실 뮬리너까지는 저는, 만약에 제가 고른다고 하더라도 뮬리너까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아주르만 하더라도 이렇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데, 물론 뮬리너는 뭐 끝판왕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하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기가 땡기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게 아는 게 문제야. 아는 게. 그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기어 레버를 이렇게 수동으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할 때, 그렇죠, 여기서 브랑 소리 나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벤틀리에는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사실 뭐 충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사실 인정. 예. 근데 그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지. 아주르에서도 퍼포먼스 배기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고 출력 550마력에 제로백 4초. 론치 컨트롤 되는구나.
야, 이게 차가 그냥 튀어오르는데요. 아니, 지난번에도 이랬나? 놓으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들리면서 튀어나갔어요. 앞에 훅 들리면서. 그래서 약간 점프하듯이,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그렇게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런치 컨트롤 해본 것 중에서도 좀 특이한 느낌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긴 하네요. 4초가 말씀드렸듯이 뭐 요즘 3초가 막 우습게 가는 차들이 많아서 좀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명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특히나 이 V8 4.0 트윈터보 가지고 막 600마력 이상 뽑아내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차도 이제 뭐 스피드라든가 그런 또 트림이 또 따로 있긴 하죠.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을 내는 버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컨티넨탈 GT 아주르에서는 제로백 4초의 강력한 가속력,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그게 최고의 매력이죠. 부드러운데 강력하다. 그리고 아주르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뭐 나이트 비전,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로 유지 보조도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켠 상태에서도 차로 유지 보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켰지만 차로 유지 보조는 지금 작동을 해주는 거죠.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건 지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치우치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차로 중앙 유지는 맞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60km 이상에서만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6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또 차로 중앙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전 세대, 지난 세대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옆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켜고 위아래로 움직여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차로 유지도 위에 있는 이쪽 레버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그러면 차로 중앙 유지가 작동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 훨씬 더 편해지죠. 진짜 편하게 가실 수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차는 스포츠카임에도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차에는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중앙 유지는 꼭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자, 지금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시면 색상이 이건 아래쪽 색상이구나. 이거는 위쪽 색상. 그렇죠. 강조 색상과 앰비언트 색상이 따로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위는 파랗게, 아래는 노랗게는 아니고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요 정도. 너무 화려한가? 파란색 그린, 파란색이랑 그린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 파란색 보라가 좋네.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밝기도 더 밝게도 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밝은 게 좀 화사하고 좋죠. 자, 그리고 오디오는 뭐 벤틀리에서 늘 쓰고 있는 네임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임4 벤틀리라고 이름 지어진 네임 오디오인데, 스피커 15개의 출력이 1100W거든요. 1100W면 상당히 높죠. 볼보 XC60급 60 클러스터에 있는 그 BMW랑 출력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일단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좀 음악을 들어보면, Fast forward.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in alone conversations with a.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주르로 돌아온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벤틀리에서 컨티넨탈 GT를 조금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뮬리너, 아주르, 그리고 S,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각각 뭐 사실 컨티넨탈 GT의 색깔이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특히 자기가 원하는 쪽에 포커싱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컨티넨탈 GT를 자기 취향에 맞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좀 가장 보편적인 느낌으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르를 선택하셨는데 좀 퍼포먼스를 즐기고 싶다고 하면 사실 그 파워트레인은 똑같거든요. 파워트레인이나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 개 모델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주르에다가 퍼포먼스 배기 옵션 정도로 선택하시면 뭐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컨티넨탈 GT라는 모델 자체가 제로백 4초의 강력한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또 벤틀리다운 그런 럭셔리한 우아한 이런 것들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카인 만큼 컨티넨탈 GT의 매력은 그냥 여기에 포커싱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 최강의 매력을 갖고 있는 차라고 봐야 되겠죠. 컨티넨탈 GT는 진짜 탈 때마다 엄청 좋네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임 오디오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사실 그동안 네임 오디오를 사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아까 갤럭시로 들었던 거는, 블루투스로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워 가지고요. 지금 오디오를 다시 테스트 해 보려고 나왔는데, 한밤중에 지금은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을 해 가지고요. 지금 벅스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and me dancing in the moonlight nobody can see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네, 지금 카플레이로 연결을 하니까 아까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볼륨이 와 깜짝 놀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워가 세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볼륨과 파워로 봤을 때는 그 볼보에 적용되어 있는 BMW 60 클러스터도 걔네들도 1100W 급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해요. 엄청 더 강한데, 근데 좀 한계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일단 볼륨을 한 5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0%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음이 좀 뭉개지기 시작을 하고, 그 음의 변별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볼륨을 올리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50% 이상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차의 볼륨 50% 느낌이 BMW 그 60 클러스터에 있는 BMW 볼륨의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엄청 강한 거죠. 근데 또 의외로 이게 50% 여기에서 50%, 60%, 70% 올라가면 한 70%부터는 볼륨 올리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나 100%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인 거죠. 한 70%가 맥스인 것 같고 그 뒤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좀 세팅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볼륨을 높이면 좀 음이 뭉개지고 좀 선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트가 강한 곡을 재생을 했을 때 이 시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트가 진짜 많이 떨리거든요. 이게 시트의 진동이 빵빵 와요. 그래서 이거 시트에 진동이 있는 스피커 음에 따라서 시트가 울리는 기능을 넣어 놓은 건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스피커의 위치와 진동이 그냥 시트로 전달되는 느낌인데, 이게 어떨 때는 좀 괜찮아요. 약간 뭐냐면 그 극장의 4DX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어떨 때는 이게 리듬을 타면서 느낌이 괜찮은데, 근데 어떨 때는 또 이게 좀 약간 불쾌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악에 집중하는 데는 방해가 꽤 많이 돼요. 그래서 그다지 썩 기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지금 출력이나 사운드나 타격감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팅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아쉬운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출력 나오는 느낌이요, 장난 아니겠어요. 1100W가 이 정도 세면 1500W급으로 올라가는 벤테이가 도대체 어땠던 거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음색도 괜찮고 타격감이나 볼륨이나 뭐 참 괜찮은데,
이게 세팅이 조금 아쉽네요. 예, 음이 뭉개지는 거. 여기서 선회도를 더 살릴 수 있고, 그 볼보의 BMW는 늘 드리지만 음이 이렇게 굉장히 응집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데도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땅땅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볼륨이 올라갈수록 그런 느낌이 유지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잔잔한 곡 들을 때도 이렇게 볼륨을 높이면 음이 많이 뭉개져요. 잔잔한 곡은 오히려 더 좀 많이 뭉개지는 느낌이어서 오디오가 조금 아쉽네요. 한 40%에서 50% 정도로만 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차의 볼륨 40%가 그 BMW의 볼륨 한 50%나 60%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때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의미가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출력이 꽤 세기 때문에 위쪽까지도 만약에 세팅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가끔은 볼륨을 한 80% 이상 올려가지고 막 즐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때 이 차에서는 그게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 점이. 궁금해서 이 밤중에 나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